반가웁니다, 여러분. 하루만 있으면 방학이네요. 지금 새벽 4시라서 선생님 목소리가 살짝 새벽 갬성임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매미도 울고 난리가 나서 녹음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방학 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의미 있게 1학기를 반성하고 성찰해보는 의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서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교과서는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아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나를 알고자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되는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자아라고 하고요. 이 자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개인적 자아와 그다음 사회적 자아로 나눌 수가 있고, 개인적 자아는 개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깨닫게 되는 나의 모습, 또 사회적 자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자아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조화롭게 이루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일관되게 인식하고 자신의 목표와 역할과 가치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상태를 자아 정체성이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하지 못했을 때를 보면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거나 자신의 삶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해질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아 정체성이 자신에 대한 목표나 역할, 그리고 가치관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역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기준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자신의 삶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역할 수행,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했을 때는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겠죠.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 목표와 역할과 가치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원만한 인과관계와 그 다음 주체적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주변 사람의 도움과 그 다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역할 모델을 설정하는 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노력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 일들을 우리가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은 삶의 적용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서전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자, 교과서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나만의 자서전 만들기 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자, 그럼 먼저 자서전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서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자는 스스로 자자, 그리고 서자는 쓰다 라는 뜻입니다. 쓰다, 풀다. 그 다음에 전은 전하다 라는 뜻이죠. 자, 스스로 써서 전하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쓰는 전기라는 말이고요. 이 전자는, 전기라는 것은 한 인물의 일생을 담아내는 문학 장르를 말해요. 홍길동 전, 광문자 전이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한 인물의 일생을 담아내고 있죠. 자, 이러한 자서전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일생을 전기문이나 수기의 형식으로 쓰거나 혹은 타인이 대신 서술해 주기도 합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한 일기나 혹은 서간문, 즉 편지와 같은 것들도 자서전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한마디로 자서전이라는 것은 나의 작은 역사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서전 만들기의 순서는 이와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미 우리 친구들은 해당 내용을 작성한 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교과서의 내용이 아니어도 자, 여기 나온 것처럼 교과서에 나온 것이 아니어도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주제든 이 빈칸에 담아내어도 좋습니다. 자, 나의 삶을 표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용이든지 담아보세요. 이제 자서전을 만드는 실전 단계입니다. 선생님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준비물은 사절지와 칼, 가위, 채색 도구와 이것을 만들어낼 도덕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인스타 감성으로 좀 찍어보려고 그 집에서 스튜디오를 좀 만들어 봤는데 우리 만보가 이 종이와 원단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실어 보았어요.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마치 남이 나를 보듯이 객관적으로 또 자신이 거울 보듯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종이를 한번 접어볼 건데요. 종이는 8등분이 되게 접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쪽의 페이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8등분이 되게 접어야 되기 때문에 가로로 넓게 펼쳐놓은 다음에 세로로 지금 따따가 발로 잡고 있는 이 기준점 있죠?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을 거고요. 세로로 반을 먼저 접고요. 그 다음에는 대문 접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가운데로 종이를 반으로 다시 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줄이 생겼을 텐데요. 이런 4줄의 종이를 다시 가로로 반을 접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와 같이 8등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따따가 잘 접고 있는 거 보이죠? 따따처럼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제 선생님이 선을 그어놓은 가운데에 라인만 칼이나 가위로 자르면 됩니다. 자, 이 부분만이에요. 즉 8칸 중에 가운데 2칸의 중간 부분만 자르는 겁니다. 선생님이 해보니까 자를 대고 칼로 선만 긋는 게 가장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에 칼집을 낸 게 보이죠? 이제 잘라놓은 라인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었더니 이 가운데에 와 있더라고요. 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은 이 모양대로 반으로 접으면 10페이지짜리 책의 소책자를 만들 수 있는 준비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접기가 이해가 안 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은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거예요. 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반으로 접으면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벌려서 자, 잘 보셨나요? 이제 그루밍을 하고 있는 따따가 시강이긴 한데 자, 자서전의 책을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다 접었으니 이제 자서전의 페이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1학년 2반 친구가 한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학번이 1, 2, 3, 4네요. 1, 2, 3, 4. 자, 먼저 첫 번째 표지부터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지의 디자인까지 예쁘게 구상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 꼭 들어가는 내용이었던 나의 장점과 단점을 넣어놨네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구성하셔도 되고요. 두 페이지로 나눠서 구성하셔도 됩니다. 자, 장점과 단점을 써야 되는 것은 자기 이해와 성찰을 위해서인 것이고요. 이렇게 좌우명을 우리가 보는 것은 교과서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64페이지, 65페이지에 나오는 신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넣으셔야 돼요. 자, 장점과 단점과 그 다음 좌우명을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페이지 수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구성할 때 여러 개를 한 페이지에 넣어서 구성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장점과 단점과 좌우명을 한 페이지에 넣으셔도 괜찮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 페이지로 구성하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한 페이지에 넣어서 구성하게 되면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주제들로 기록할 수가 있겠죠. 자, 역시 1학년 2반의 9번 친구의 것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나의 가족이나 버킷리스트, 장단점 당연히 들어갔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써 놓았습니다. 마지막 8쪽 소감받는 날은 반드시 빈칸으로 놔두고요. 계약을 했을 때 서로 자서전을 교환하면서 롤링페이퍼를 돌리듯이 친구의 자서전을 구경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소감을 쓰는 란입니다. 친구들의 소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감도 친구 소감과 그다음 자신의 소감도 쓸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 들여서 자서전을 만든 친구들이 많았어요. 사실 더 많았는데 다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이 해당 자서전들의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예뻐서 자세한 페이지 기록은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올려두려고 해요. 마치 전시회를 보듯이 따로 구경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나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표현을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 다 다르게 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3개 이상을 찾아서 나의 장단점을 기록하셔야 돼요. 근데 친구들이 자신의 장단점을 아주 많이 적어줬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 이런 것도 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섬세하다, 목소리가 크다, 흥이 많다. 흥이 많아서 친구들 칭찬도 잘한대요. 화를 쉽게 내고 쉽게 삐진다. 기대하면 잘 못한다. 기대를 너무 한다. 갑자기 정색을 한다. 이건 내 단점 같은데. 그 다음 옆에 친구 거 한번 볼까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실패도 쉽게 굴복하지 않는 자신의 장점을 꼽았고 예, 좀 도라이 같다고 했는데 실제 이 친구는 도라이 같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뭐든 내가 하려고 하는 욕심이 조금 있다. 이런 것도 단점이 될 수가 있나요?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거. 그쵸. 저도 물건을 좀 잘 잃어버려서 없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들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친구는 자신의 친구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고요. 우리 만보가 살짝 등장했습니다. 자, 기타 다른 주제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이 친구는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표현을 했고, 이 친구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통일된 양식과 분위기로 연출을 해서 진짜 그림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의 좌우명도 꼭 들어가야 될 요소 중에 하나였죠.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하나의 임팩트 있는 글씨, 캘리그라피 쓰듯이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연습이 완벽을 만들어낸다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여기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까지 적어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 묘비명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내 묘 앞에 놓이는 비석인데요. 이 비석에는 항상 삶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적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음 생에는 절대 안 태어날 거라고 썼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번 생, 그러니까 현실에서 현생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생엔 안 태어날 거야. 뭐 종교적 신념일 수도 있고요. 자, 잘 따라왔나요? 해당 내용은 계약을 하면 바로 검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2학기 수행평가의 내용과 연관이 있으니까 반드시 만든 후에는 파일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방학입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에도 사실 우리 학교는 쉬지 못하고 방과후나 레슨 하기 때문에 많이 바쁠 것 같은데요. 학원과 레슨과 또 방과후와 같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늘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을 것 같고요. 2주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